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쓰고 70만 원 정도를 저축한다라고 합니다. 1년에 905만 원을 과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과연 얼마나 과소비를 하고 있는 걸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선을 넘게 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유독 유행에 민감한 편입니다. 자, 이 유행이라는 거를 우리는 왜 따라가게 되는 걸까요? 자, 양떼가 있는데요. 이렇게 양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몰려다니죠. 몰려다닙니다. 이제 그건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맹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가운데 있는 양은 아무래도 맹수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집단의 맨 가운데에 있고 싶어 하는 어떻게 보면은 본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군집 행동이죠. 모이는 거죠. 뭉치는 거죠. 자, 군집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싸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리에서 그 무리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그 무리와 같은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나한테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가 유행에 민감하게 된 이유다. 요즘 크롭, 탑 이런 거 많이 입으시던데 다 입고 다니죠. 그 다음에 한동안 또 고래 모양의 신발 다 입고 다니죠. 어떤 특정한 가방, 그럼 또 다 들고 다니죠. 이렇게 뭔가 내가 어떤 무리의 중앙에 있는 정말 인싸가 되는 욕망이 있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평균값이니 중위값이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평균적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단의 전형적인 표본이냐 아니면 거기서 많이 벗어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듯한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과연 나는 어느 정도를 소비하는 게 과소비가 아닌 걸까? 나는 정말 과소비를 얼마나 하는가를 오늘 제가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현재 중위소득은 얼마일까요? 가구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는데요.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1인 가구는 207만 8천 원, 2인 가구는 345만 6천 원, 3인 가구는 443만 5천 원, 4인 가구는 540만 1,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인 가구로 한번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207.8만 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위값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소득부터 가장 낮은 소득까지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오는 순위가 바로 207만 8천 원이다라는. 사실은 평균값은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소득자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인 가구 중위값은 207만 8천 원이 된다라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보다는 이 소득이 좀 낮죠? 대체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거의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207만 8천 원보다는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통계 자료를 볼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최저생계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최저생계비가 뭐냐? 국민이 건강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우리가 최저생계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연중에 최저생계비 그러면 그거는 극빈층이 쓰는 생활비 아니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쓰는 생활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생활을 유지하면서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최소한의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 극빈층이 사용하는 생활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본 생계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돈줄남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최저생계비보다 더 쓰면
무조건 과소비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내 소득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2023년도 최저생계비 같은 경우는요. 1인 가구가 124만 원, 2인 가구는 207만 원, 3인 가구는 266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도 있죠. 자, 최저생계비보다 돈을 더 쓰면 무조건 과소비냐? 뭐 그런 뜻은 아닌데 여러분 합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독립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1인 가구, 그러니까 나 혼자 생계를 유지하지만 사실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러면 사실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이거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은 독립을 한 기준을 얘기합니다. 나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경제적으로는 독립했으니까 나 1인 가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소비 금액을 지금부터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나도 과소비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위소득의 150%까지는 일반적인 기본생활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왜 중위소득의 150%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위소득이라는 건 평균 소득이 아닙니다. 실제 평균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150%까지는 일반적인 기본생계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저생계비로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소득에 대해서는 50%까지는 소비해도 뭐 과소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어때요? 소비가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중위소득 15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까지는 소비가 가능하다. 자,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돈줄남에서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죠.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소득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자, 감소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증가되는 소득을 다 소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되는 소비에 대한 소비 성향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한계 저축 성향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급, 소득이 높아질수록 새롭게 버는 돈을 다 쓰지 못하니까 저축하는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중위소득 150% 이상을 초과하는 소득은 50%까지만 소비한다. 소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계 저축 성향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높아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금방 돈 모으고 금방 부자 되는 거겠지만, 자, 한계 저축 성향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 공식에 의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과소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가구인데요. 월소득 300만 원입니다. 근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쓰고 70만 원 정도를 저축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과소비 금액이 한 달에 얼마일까요? 야, 이거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문제. 200만 원을 쓰고 70만 원을 저축한다. 그럼 30만 원은 어디로 갈까요? 30만 원은 지금 이번 달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소비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23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200만 원 쓴다고 했으니까, 자, 200만 원을 쓴다. 자,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07만 8천 원이라고 했죠. 여기에 1.5배인 311만 원까지는 최저생계비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이 200만 원을 쓰고 있다는 거는 20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124만 6천 원을 뺀 나머지 금액, 바로 75만 4천 원이 한 달에 과소비되고 있는 금액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75만 4천 원을 1년 12달 하면은 1년에 905만 원을 과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산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311만 원, 한마디로 지금 월소득이 1인 가구인데 311만 원보다 작다면 그냥 최저생계비 정도를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고, 그거보다 더 쓰게 되면 과소비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다른
다른 분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인 가구인데 월소득 500만 원입니다. 월소득 500만 원. 근데 저는 250만 원을 씁니다. 한 250만 원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자, 250만 원을 쓰는 사람, 과소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 거냐?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가구 중위 소득인 207만 원에 1.5배인 311만 원까지는 최저 생계비를 쓰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써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250만 원에서 124만 원을 빼고요. 거기에 이 사람의 중위소득 1.5배 초과 금액이 얼마냐? 500만 원에서 311만 원을 뺀 금액의 50%까지는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500만 원 초과, 500만 원을 중위소득 1.5배 금액인 311만 원보다 초과한 금액의 0.5% 더하기 최저생계비를 이 사람이 쓰는 생활비에서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냐? 31만 원. 그러니까 이분도 31만 원만큼은 과소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500만 원을 벌더라도 31만 원 정도, 250만 원을 쓴다면 31만 원 정도는 과소비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과소비 금액을 한 달에 31만 원 하면 12달이면 1년에 372만 원 정도가 과소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전에 있던 3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 쓰는 거 1년에 900만 원 이상 과소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500만 원을 벌고 있는 이분도 1년에 372만 원 정도를 과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과소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어쩌다가 한 달 그랬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서 1년에 900만 원, 1년에 400만 원씩 과소비가 된다. 그러면 이분이 기본적으로 부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비정상을 정상으로 절대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해오던 거니까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과소비를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과소비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완전 내 집 마련을 완전히 달성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 집 마련을 완전히 달성한 거라는 건 뭡니까? 내 집 마련에서 대출의 비중이 이 집값에서 10% 이하가 아직 안 된 사람은 완전히 내 집 마련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살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절대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어떤 것이 있냐?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중앙선이죠. 중앙선. 중앙선 절대 넘으면 큰일 납니다. 예,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자, 중앙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과소비 선이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중앙선과 과소비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